최근 우리 사회에서 조용히 아주 빠르게 확대 중인 트렌드가 있습니다. 바로 문신과 왁싱인데요. 저를 비롯한 제 또래는 두 가지 모두 좋아하지도 않고 또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는데 20대나 30대는 저항감 없이 받아들이는 모양입니다. 문신을 소재로 한 소설은 이따금 출간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제프리 기버의 스킨 콜렉터, 또 얼마 전에 읽은 바 있는 안드레아스 그루버의 지옥이 새겨진 소녀 역시 문신을 소재로 하는 작품들입니다. 영화 쪽에서는 아마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메멘토가 가장 유명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용대 작가의 왁서는 제가 본 미스터리 소설 중에서 유일무이하게 왁싱을 소재로 한 작품입니다. 누구도 다르지 않았던 트렌디한 소재를 다룬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는 게 장점이고요. 문제는 참신한 소재를 어떻게 이야기 속에 잘 녹여내느냐겠죠. 작가의 역량은 바로 여기서 판가름 나니까요. 왁싱샵에서 스포츠신문 기자인 재섭이 살해당한 채 발견됩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도주하던 범인을 체포해서 사건을 마무리하죠. 그런데 재섭과 약혼했던 세진은 경찰이 발표한 범인의 범행 동기를 납득하지 못합니다. 재섭이 그동안 왁싱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나 관심을 둔 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모종의 흑막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세진은 왁싱을 배우면서 미스터리를 하나씩 파헤쳐 나가고자 합니다. 세진은 우연히 또 다른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약혼자 장례식에 참석했던 인물임을 알게 되고요. 자신과 같은 처지가 된 송이와 함께 왁스샵을 개업한 후 살인사건의 전모를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요에서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특히 왁싱업소에서 약혼자가 살해되었다고 세진과 송이가 왁싱업계로 투신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너무 단순한 발상이잖아요. 약혼자가 룸사롱에서 살해되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룸사롱을 운영하거나 호스티스로 취직해야 하나요? 결말을 보면 약혼자를 죽인 범인은 왁싱업과는 별로 상관없는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건 중과자 역시 왁싱업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었고요. 왁싱업소에서 일어난 사건을 풀겠다고 왁싱업소를 차리고 왁서가 된다는 설정은 많이 오버한 느낌입니다. 개연성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왁싱을 배운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은 두 사람이 국제대회 수상까지 한 전문가들을 이기는 장면에서는 그저 웃음만 나더군요. 이게 왁서업에 대한 비극을 익히거나 아니면 타고난 왁서라면 몰라도 남들은 몇 년에도 힘든 스킬을 불과 몇 개월 만에 달성하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비약이 너무 심했습니다. 세진과 송이는 사건 수사를 위한 기본 능력조차 없는 평범한 여성이라는 점도 설정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약혼자 살인범을 밝히겠다고 나설까요? 차라리 두 사람 중 한 사람 정도라도 형사거나 아니면 전직 특수부대원이다. 그리고 왁서로 위장 취업을 한다는 설정이면 그나마 납득이 됐을 겁니다. 저도 이제 이런 미스터리 장르를 읽을 때는 주인공 입장이 돼서 생각도 해보고 다양한 관점으로 보는 편인데 만약에 작가가 설정한 대로라면 결말까지 가기도 전에 두 사람 모두 살해돼서 바다나 산에 묻힐 게 확실해 보이더군요. 범인들이 두 사람한테만 멍청한 것도 문제입니다. 범죄 사실이 걸리면 이 범인들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판국이었는데도 이 두 사람의 배경조사도 제대로 안 한 채 팀원으로 받아들이고 또 정체를 알아낸 후에도 죽이지 않는 건 이해가 안 되더군요. 이야기 전개에서 왁스 설명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한 의도라는 건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많습니다. 이 책은 소설이지 왁싱 가이드나 설명서가 아니잖아요. 왁스의 모든 것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다 알려주는 게 리얼리티라고 착각하면 곤란합니다. 사실은 저도 예전에 습작을 할 때 등장인물이 커피에 조예가 깊다는 설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분량을 커피 설명에 할애한 적이 있습니다. 리얼리티를 준다고 커피 원두부터 커피 내리는 법, 또 커피 종류 등을 다 조사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열을 했죠. 그런데 나중에 교열 과정에서 보니까 리얼리티보다는 이야기 전개와 몰입만 방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십 페이지가 넘는 부분을 다 삭제해야 했습니다. 리얼리티는 분량이 많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아주 짧은 분량이라도 임팩트를 주면서 리얼리티를 살릴 수 있거든요. 전문가들이 알 수 있는 분량만 넣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분량보다도 그 소재가 이야기 전개에 기여를 하느냐 아느냐예요. 사건 전개와 상관없이 그저 나열에 그치게 되면 이야기가 늘어지고 지루해지는 원인이 되죠.
왁스라는 소재를 선정한 것까지는 아주 좋았지만 활용법에서는 서툴렀다는 게 문제입니다. 세진이 왁싱을 배우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전환되면 왁스하고 왁싱에 대해서 장황하게 이야기하느라 흐름이 뚝 끊깁니다. 제섭이 죽기 전에 과거의 조사 장면도 이야기하고 또 육상 선수들의 이야기까지 함께 다루다 보니까 산만해서 정신이 없어요. 신박한 소재 때문에 기대를 했지만 미스터리 스릴러로서는 수준이 많이 모자랍니다. 캐릭터 설정도 억지스럽고 왁스 소재는 이야기와 따로 놀고 있거든요. 과거의 제섭과 세진의 현재를 너무 빈번하게 교차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산만해지는 것도 문제고 사건의 배후 인물이 어수룩한 것도 걸립니다. 약혼자 살인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미스터리 스릴러보다 나은 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독자들이 세진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미스터리를 찾아간다고 생각해서 읽으면 무슨 뜻인지 아마 알게 되실 겁니다. 국내외 미스터리 스릴러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국내 미스터리의 경우에는 기발한 소재나 엄청난 반전보다는 문장의 재미, 또 리얼리티를 강조한 표현, 캐릭터 설정에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영미소설의 경우에는 탁월한 이야기 전개와 기발한 반전, 그리고 매력적인 캐릭터, 트렌디한 소재, 작가의 경험과 조사에서 얻은 리얼리티가 매우 뛰어납니다. 반면 유럽 소설은 인물의 내면 심리 묘사를 굉장히 강조하고요. 사건이 복잡하고 등장인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또 책 두께가 아주 부담되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런데 왁서는 이 모든 것들을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앞서는 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작가가 소개글에서 누군가 이미 했던 이야기를 쓰지 않기 위해서 마음껏 상상 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생각이 나는데요. 작가의 가능성은 이 작품에서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차기작에서는 부족한 점을 보완한다면 훨씬 더 좋은 작품을 쓸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 작품의 제 평점은 그냥 저냥입니다.